영등포역 대로변, 소방서, 타임스퀘어가 모두 모여있는 서울 한가운데 위치한 수상한 골목. 밤만 되면 불이 켜지고 커튼이 걷히는 일명 유리방들이 즐비한 이곳은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에서 2025년인 지금까지 성매매 집결지는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성매매 집결지가 처음 자리 잡은 건 1916년 일제 식민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는 창기들을 등록 관리하는 공창제를 도입하며 매춘을 공식화했는데요. 이후 1947년 미군정이 공창제를 폐지했지만 한국전쟁 전후 미군 기지 주변에서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기지촌 성매매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어 1961년 박정희 정권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며 법률상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했지만 같은 시기 기지촌 인근 104개소는 특정 윤락지역으로 지정하며 이곳에서의 성매매는 단속하지 않는 모순을 보여주었죠. 국가가 조성한 이 합법적인 성매매 공간은 80년대 접어들며 전성기를 누렸지만 2004년 성매매 처벌법이 제정되며 곳곳의 집결지는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규모가 컸던 지역은 조용히 명맥을 이어갔는데요. 서울의 5대 성매매 집결지로 불리는 청량리 588, 천호동 텍사스, 용산역, 미아리 텍사스, 영등포역이 대표적이죠. 이 중 앞선 세 곳은 재개발로 대단지와 고층 빌딩이 들어서며 사라졌고요. 최근까지도 단계적 철거가 진행 중인 미아리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사업 변경 심의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아파트 등으로의 개발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영등포 집결지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2020년도 재개발 소식이 들려온 이후 여전히 조합 설립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매일같이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는 서울에서 이곳은 어떻게 계속 살아남고 있는 걸까요? 이 배경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추진위원장 홍 씨. 알고 보니 그는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며 업소를 운영하던 포주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2013년 주변의 땅과 건물을 추가로 매입했죠. 재개발의 중심에 업소 관계자가 떡하니 자리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 당시 논란이 일자 구청, 경찰, 심지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구청은 단속 주체는 경찰이라는 입장을, 경찰은 불러서 추궁할 자료가 없다라는 입장을, 국회의원은 업주 본인이 주체가 되어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할 말이 없다고 했죠. 이에 한 지원센터는 21년 3월 홍 씨를 포함한 일대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 50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수사 1년 반 만에 기소가 된 건 단 3명. 나머지 47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도 넘겨지지 않고 불송치됐습니다. 그나마 소환 조사를 했던 10명마저도 나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나오니 흐지부지 넘어가게 됐죠. 기소된 홍 씨 또한 내 건물이 성매매에 쓰이는 줄 몰랐다 라고 주장했으나 종업원의 증언 등이 인정되어 결국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해야 할 대표가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게 되자 결국 재개발은 조합 설립 단계에 머무르게 됐는데요. 현재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는 많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운영되는 지역협의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협의체가 꾸려지면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집결지 폐쇄나 업소 종사자들의 탈성매매 지원 등을 논의할 수 있지만 지역협의체가 없다 보니 현재 집결지 내에서는 소문을 통해서만 재개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요. 진행 상황과 완공 계획을 구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재개발은 진행 중이며 정확한 완공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통상 각 단계를 2년으로 잡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재개발 완료 시점까지 계속 영업은 하는 거냐 구청에 묻자 성매매 관련 단속은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어제 오늘 영업을 해온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해왔고 다 묵인하에 진행이 되었었던 것이고 뭔가 사회적으로 큰 일이 벌어질 때 잠깐 단속이 이루어졌던 거라서 사실 이거를 영등포 경찰서만의 문제나 영등포구청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파주시 영주포 경우에는 오히려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에 이런 곳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행정대집행이라든지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해야 되는 거고 또 경찰서도 마찬가지죠. 영등포 경찰서 같은 경우가 왜 그 집결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현행범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유인했던 거고. 국가가 만들고 모두가 책임을 미루며 이익만 좇은 끝에 남겨진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도 성매매에 대한 처벌도 뾰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 1차 고발을 진행했던 지원센터는 지난주 금요일 건물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한 2차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영등포 번화가 뒤 자리 잡은 이 골목은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